자, 안녕하십니까. 예. OX 문제집, 이제 저자 공법 박상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OX 문제집 하면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기본 강의를 듣는다든지 다른 강의를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무엇이 시험에 나오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선생님들이 각 학원에서 드리는 프린트는 한 10문제, 한 12개, 13개 정도면 전체의 논점을 담는다기보다는 그냥 10개씩 해봐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한 50문제, 60문제 되는데 10개는 일종의 뭡니까?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열의 표시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강의를 듣는다면 적어도 10개 이상이 된다면, 만약 4시간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4, 50개의 OX가 돼야 되죠. 근데 4, 50개씩 학생들한테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OX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자주 출제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OX 지문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듣고 나서 확인 학습할 때 그 진도별로 강의를 듣거나 또는 그럴 수 있을 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출퇴근할 때 간단하게 OX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를 정리하는 거죠. 이 수업을 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강의를 갖다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분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본 강의는 한 번 들었는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 근데 기출문제 강의나 문제를 풀기 전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시는 세 번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목표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본서를 보면서 확인 학습할 때도 이걸 필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한 90여 페이지 정도인데 단기간에 1000페이지 가까운 공법을 빨리빨리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하는데, 이 교재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그러면 OX라는 건 다른 데도 OX 문제집이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타사의 OX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OX의 X의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 문제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희 OX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9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문이 일단 X거든요. 왜? 8분의 1 이하니까.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공부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참고를 보는 겁니다. 참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건물에 옥탑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이 건물에 여기 있는 면적, 만약 이게 면적이 있다. 이 면적에 이 옥탑 부분이 8분의 1 이하면은, 그렇죠? 높이에서 포함되지 않고 층수에 포함되지 않고 8분의 1 초과할 때는 높이에서 초과하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려서 8분의 1, 6분의 1 초과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이 자체 시험에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O다 X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왜 O고 X인지. 그럼 첫 번째는 독학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세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지만, 또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OX를 강의를 해드리죠. 그럼 X일 때 왜 X고 어느 분이 시험에 잘 나오고 요 분이 어떻게 계산되고 이걸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사의 OX 문제집은 그냥 O다 X다 간단히 설명만 나와 있고 그걸 설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림이나 서파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나와서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OX, 그러니까 OX 문제집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내용을 봐서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며, 건축물의 부분을 하나의 층수를 달리할 때는 가중평균 층수의 층수로 본다 그러면 이제 아니다.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한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을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 미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주거지역, 기타 지역,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건축 150, 녹지 200제곱미터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150이 아니라 20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한 3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 지문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지문을 그대로 넣는 거예요. 넣고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그것만 X다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몇 지문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OX가 중요한 게 아니라 OX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보기에도 어렵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이나 이런 걸 아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뭐예요? 이해하기가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그림을 설명드리면요. 이 그림에 요 층의 건축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축 면적에서 이 옥탑이 차지하는 부분이 8분의 1 이하라는 건 요 건축 면적이 800이고 요 옥탑 부분의 이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라는 건 뭐야? 100제곱미터면 뭐야? 100제곱미터의 8분의 1이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뭐야? 일단은 층수에선 빼고 8분의 1을 초과한다는 건 이게 1000제곱미터일 때 여기가 뭐야? 800제곱미터일 때 이게 150 정도가 된다는 건 8분의 1이 넘어갔을 때는 뭡니까? 이걸 갖다가 층수나 높이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제가 드렸다는 거죠. 이게 뭐야? 아파트일 때는 뭐야? 6분의 1로 완화된다는 거죠. 암기할 때는 뭐냐면 공동주택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건 25.7평 이하예요. 이럴 경우에는 승강기탑이 되게 많죠. 승강기탑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완화한다 해서 그렇죠. 바로 완화한다는 겁니다. 6분의 1. 이런 것들이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되는데 그림이 없이는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에 자료에 그림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돕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같은 가로구역에선 높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이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으로서 여러분 가로수가 심어있는 요 구역, 요걸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햇빛이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 가기 때문에 높이를 갖다가 똑같이 하게 되면 일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르게 해갖고 일조권을 갖다가 막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용주거지의 참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참고라는 부분에서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자세하고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면 쉽게 혼자 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는데 이 건물이 띄어야 되는데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뜨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을 이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북방에서부터 이쪽으로. 그걸 설명을 드립니다. 강의하면서. 그림이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몇 미터를 뛰느냐 그러면 9m 이하일 때는 1.5m. 그렇죠? 9m 초과일 때는 뭐야?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빌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3m보다 보통 한 층씩 계산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4층. 4층은 여기 뭐예요? 안 채우고 뭐 일조권 침해 때문에 3m, 3m, 9m, 12m 되니까 더 많이 뛰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이. 건물이 완벽한 사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가 비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조권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설명을 드려요. OX 문제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강의를 수업을 듣던 뭐 하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든 아니든 시험에 꼭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는 거죠. OX 문제를 통해서. 우리 OX 문제의 교재의 특성은 뭐냐면 설명이 굉장히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OX 문제보다 훨씬 뭐야? 충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이 용도 변경의 문제에 O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시에서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할 때는 구청에 신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갖고는 학생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특별시 공장을 자동차 관련 용도다. 그러면 이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장이라는 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는 여기 있죠. 우리나라 법에서 위에 있는 걸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OX 문제에서는 허가 신고를 돌려서 냈죠.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용도 변경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OX 문제는 뭐예요? O와 X만 나와 있다면 우리 강의는 우리 자료는 뭐예요? OX에 대한 근거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 그 OX가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OX 문제지 하나만 있으면 뭐야?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과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 엑기스는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OX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막 기본서 찾고 뭐 인터넷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X를 많이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OX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OX에 대한 문제를 충실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뭐예요? 강의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이렇게 다 해드린다고 해서 강의 없이 알아듣기가 쉽겠습니까? 강의를 다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다 해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용도가 뭔지. 우리나라 용도를 건물이 47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갖다 29개 용도로 나오고 1군부터 9개 군까지 묶어요. 묶어놓고 위로 갈수록 뭐야? 건물이 위험하고 어려운 건물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건물 용도만 할 때 허가를 받아요. 허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수시설을 창고로 했다는 뭐예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축물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매년 거의 출제가 돼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 탐나시죠? 왜냐면 OX 문제집, 기본서 이런 것들 뭐예요? 다 모아가지고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어느 강의를 듣던 어떤 타사 강의를 듣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뭡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마찬가지로 30분을 넘지 않게 강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OX 정리하면서 하면은 한 20여 강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해서 열흘 정도면 공법 전체가 끝날 수가 있고요.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시험의 교과서에 원래 편제가 국토계획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정비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살게요. 그럼 국계법이 국토계획법 12문제, 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 6문제, 건축이 7문제, 주택이 7문제, 농지가 2문제인데요. 사실 농지법은 범위가 적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 우리 시험에서 24개 내지 20개에서 보통 결정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공법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50점 남짓이에요. 여러분 다 물어보시면 알겠죠. 합격자들에서 50점대에서 다 몰려있어요. 그러면 20개면 50점이거든요. 40문제에서. 그러면 50점에서 60점 사이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전과목을 가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중개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70점 정도를 맞기 때문에 공법에서는 50점대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니까 20개에서 24개에 있는 내용만 압축해서 정리하면 돼요. 모든 걸 다 OX를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보면 모든 걸 다 OX로 만들어서 양만 늘리고 해설이 충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자세히 많이 보여주고 하고 그 대신 또 제가 교재를 편집할 때 이 순서대로 편집하진 않았어요. 보통 학생들이 개발법, 정비법이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건축법, 주택법이 보통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런데 학생들이 국토계획법까지는 잘 공부하다 개발법, 정비법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이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교재를 낼 때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 순서대로 편지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끝나고 바로 건축법, 주택법을 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예를 들어 한 8개, 네, 건축법에서 한 5개, 주택법에서 5개. 그 다음에 개발법, 정비법은요. 득점 많이 목표로 하지 말고 꼭 중요한 거에서 반토막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더해보시면 정확히 24개가 나와요. 여러분 다 맞히신다는 보장 없겠지만 2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4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부분에서 시간 투자를 줄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고 여기 첨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 또 제 강의 같은 경우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자세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교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강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OX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기출문제나 객관식 문제를 풀기 전에 워밍업 준비 과정으로 내가 뭘 외워야 되고 뭘 정리해야 되는지를 딱 정리하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문제풀이 되면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풀이가 훨씬 쉬워지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꽈락을 면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30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있으시면은 1.2배속으로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열흘 정도면 뭐야? 공법이 회전이 되는데 학생들 합격하는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암기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암기가 잘 안 돼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암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이제 약이 방대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줄여서 암기할 사항들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OX 문제집이 우리가 OX 문제의 천편일률적인 기존의 OX는 설명이 충분치 않았는데 우리는 뭐야? 설명이 충분하게 들어간다. 근데 그 충분한 설명에다 거기다 뭐야? 교과서에 그림까지 설명하는데 거기서 제 강의까지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문제의 질문을 했을 때 뭐야? 쓸데없는 거 다 줄이고 뭐예요? 60점에 해당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강의가 뭐예요? 1시간이나 2시간째 늘어지는 게 아니라 30분 미만이기 때문에 짧게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의 강의 총 강의 수 적기 때문에 자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해서 한 2-3번 정도 보시면서 OX 문제를 마치시고 거기 있는 질문을 정리하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뭐야? 원하는 점수 60점에서 50점 정도의 점수는 확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객관식 문제의 본질은 뭐죠? O냐 X냐잖아요. 근데 그 OX에 대한 내용 정리까지 되면 완벽하겠죠. 여기까지 되면 이 상태에서 나중에 저하고 마무리 특강에 법이 개정된 것만 좀 정리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학교의 영광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정리만 한다면 합격하시고 확신하면서 강의실에서 이제 기본 전체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